포토샵 저희 이제 2일차 두 번째 시간이 됐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포토샵 기초 마스터 과정 2일차에 선택과 이동의 달인에게 달인이 될 수 있을까? 네, 될 수 있어요. 막 선택해. 네.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택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선택 툴, 뭐 사각 툴, 올가미 툴, 마술봉 툴, 기타 빠른 선택 도구들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선택 편집 기술들 여러분들이 컨트롤 CV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잘라내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반전시킬 수도 있고요. 선택 영역을 해제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 좀 했지만 오늘도 이어서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잘라내기 붙이기 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저희가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쭉 하고요. 오늘 미션은 콜라주 만들기, 뭐 이것저것 골라서 붙이는 거, 네, 하는 건데, 이제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고 시작해 볼게요. 지금 쭉 만든 다음에 선택을 쭉 할 거거든요. 네, 선택한 애를 저희가 저희 거에 가져오게 할 겁니다. 스테이지 만들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새로 만들기, 컨트롤, 뉴, 뉴, 새로. 그리고 저희는 웹, 뉴 도큐먼트 웹. 저희는 웹입니다. 웹. 네, 웹에 보면 여러 가지 크기가 있지만 1920, 1080, 큰 것도 있죠. 1024, 768 이건 정말 옛날부터 유명한 사이즈죠. 1924. 이 사이즈로 해볼까? 오늘은 1924, 1024, 768, 1024, 768 웹 미니멈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 미니멈. 옆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가로 세로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세로로 할지 가로로 이게 길게 할지 이걸 포트레이트라고 그러고 랜드스케이프라고 하거든요. 긴 거는 포트레이트, 요거는 랜드스케이프. 크기를 보통 그렇게 가로 세로를 바꾼 걸 얘기하고요. 레졸루션은 기본적으로 72 ppi, 픽셀 퍼 인치입니다. 네, 72. 요것도 유념해서 항상 봐주시고요. RGB 컬러.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깔리게끔 되어 있네요. 크리에이트 하기 전에 이름부터 좀 지어줄까요? 네, 이름은 My Choice라고 해보겠습니다. My 언더바 Choice. 네, My Choice. 자, My Choice로 Create 해볼게요. Create. My Choice Create 됐습니다. 네, 이렇게. My Choice 100% 레이아웃. 네, 기본적으로 레이어는요, 캔버스 기준으로 돼 있지만, 여기 보면 아트보드라고 돼 있는 거는요, 요 지금 우리가 그 웹 해상도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잖아요. 웹으로 해서 들어오고, 뭘로 해서 들어오고 했잖아요. 네, 그 포매팅에 맞는 애를 따로 관리해주는 묶음 역할을 해주는 게 아트보드라고 이름 지어진 얘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묶음 역할을 해줘요. 폴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이 아트보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폴더 모양으로 다 만들어졌었거든요. 이걸 얘네들이 개선을 시킨 겁니다. 이걸. 그래서 여기 밑에 전부 만들어져서 관리를 이 안에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다 이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른 파일들, 요거 저장부터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항상 중요한 건 저장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S 눌러볼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컨트롤 쉬프트 S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1일차, 2일차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싶어요. 네, 2일차 폴더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새 폴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할게요. 똑같이, 형식 똑같이 하시면 돼요. 2일차 다시 0630, 0630. 네, 이렇게.
0630으로 저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저장하면 되겠죠? 0630 이름은 My Choice PSD 포토샵 도큐먼트 폴더 그 레이어가 다 살아있는 관리 포토샵 관리 파일이라고 했죠? 네, 편집 관리가 다 되고 있는 파일 PSD 파일입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어디다가 2일차에다가 지금 방금 만든 폴더 0630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네, 이렇게 저장했고 이제 컨트롤 S 하시면 바로 파일 거기에다가 저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습관을 이제 드릴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막 만들고 나중에 저장하고 그랬잖아요. 예, 포토샵 원본 파일 저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안 날아가게 해야 되니까. 자, 되쉬.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파일들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O, 오픈은 포토샵 연습에 자료 파일에 가시면 0102 이런 게 쭉 있죠? 오늘은 01에서 우리가 연습해서 02로 가볼게요. 02, 02에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열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지금 꽃병, 나뭇잎, 음, 꽃병, 나뭇잎, 커피잔, 테이블, 창문을 일단 열어봐. 이렇게. 어떻게 찍었다고? 클릭하고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떨어져 있는 파일들이 생성이 돼요. 처음에 꽃병, 컨트롤 누르고 나뭇잎, 창문, 커피잔, 테이프. 이렇게. 오픈합니다. 열기 여러 개가 동시에 오픈이 된다. 팍팍팍팍팍팍. 막 떴죠? 마구마구 떴어. 네, 여기 이 테이블이라는 애가 굉장히 크죠? 네. 그 여러분들 저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생각 안 해도 돼요. 캔버스가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열었을 때 캔버스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는 C자로 되니까 커널 C 누르시면 캔버스 사이즈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테이블 있는 데서 커널 C를 눌러봤어요. 캔버스 사이즈 네 ESC 커널 C 네 커널 C 하면 항상 나와요. ESC 커널 C 네 그래서 여기 나왔죠. 기본적인 그 픽셀 해상도가 1920에 11705 굉장히 높으네. 여기 나왔고 뭐 크기 못 줄이거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요? 이건 캔버스 사이즈고요. 이미지는 ESC. 아하 이 확대한 상태에서 커널 I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잠깐만. 그냥 커널 I 하시면 나와요. 저는 이거 확대했었잖아. 확대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커널 I를 네, 다른 버튼이라서 그래도 확대해서 하는 버튼이라서. 이제 됐다.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커널 I 하시면 나오시죠. 그래서 이미지가 이 안에 똑같이 지금 크기로 차 있을 뿐인데 이미지를 따로 축소할 수도 있죠. 이미지만 따로 축소할 수도 있어요. 캔버스 말고 이미지만.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컨트롤 A, 컨트롤 T 뭐 저 혼자만 지금 그냥 해볼게요. 이 안에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캔버스 안에. 네. ESC. 네, 이 안에 이 캔버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테이지 말고 지금 쭉 보시면 요런 애들 쭉 있죠? 쭉 열었어요. 그래서 이 밑바탕에다가 얘를 옮겨다가 이쪽으로 마이 초이스 쪽으로 옮겨 볼게요. 네, 얘 자체를 옮겨 컨트롤 A. 예.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얘를 이동 툴로 V 이 끝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동 툴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전 시간에 다른 걸 쓰다가 오셨으면 뭐 다른 거를 내가 선택해 놨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열려요. 이게. 예. 이게 처음에 열려요.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이 한 툴을 쓰고 있으면 워크스페이스를 보통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뉴 워크스페이스로 쓰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센셜 해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툴 같은 것들 배치나 열어놓은 것들이 프리세팅이 돼 있는 애들이에요.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 그래서 여기 지니 지안 요 분이 다른 분이 자기 워크스페이스를 이렇게 저장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신경을 써서 하자면 나 이센셜 기준으로 난 쓰고 싶은데 이거 내 워크스페이스대로 내가 뭐 작업하던 거 그대로 나만 다시 적용받고 싶어. 그럴 때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하시는 거예요. 이 워크스페이스 만드는 것도 또 안 해본다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가면 한 PC를 자기 혼자 쓰겠지만 보통은 자기가 써요. 근데 그래도 자기 저장 공간, 그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뉴 워크스페이스 땡땡땡 한번 눌러보실까요? 뉴 워크스페이스 땡땡땡. 자, 지금 워크스페이스 여기다 이름 지으시면 되겠죠? 저기 이름 쓰겠습니다. 저는 펌이니까 탐스. 네, 제 마음대로 써봤어요. 탐스 W 스페이스라고 써서.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키보드 쇼컷이라든가 메뉴라든가 툴바라든가 이런 옵셔널한 것들도 전부 캡처링해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체크하시는 거고요. 그냥 자기 워크스페이스를 그냥 별도로 운영하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럼 그냥 세이브 하시면 자기 워크스페이스가 별도 위치에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갈 때 워크스페이스를 딴 걸로 선택해 놓고 나가셔야 돼요. 이 상태로 나가면 다른 사람이 이거 열었을 때 이게 열려요, 그냥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센셜로 다른 걸 돌려놓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뭐 레이어를 밖으로 빼서 이거 하도 많이 쓰니까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데 이 워크스페이스를 딴 사람 걸로 바꾸면 이렇게 다르다고. 이분은 이렇게 열어놓고 썼던 거야. 딴 분 거 지금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해봤거든요, 제가요. 그죠? 자기 거 선택하면 좀 전에 빼놨던 레이어 어쩌고가 나와요. 지금 레이어, 이쪽에 있는 레이어만 제가 뽑아냈거든요. 이쪽에 있는 레이어를 제가 뽑아냈어요. 이 레이어 있죠? 뽑아내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가고요. 순서도 바꿀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그 느낌적인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얘를 밖으로 뽑으면 뽑아내서요. 레이어가. 이쪽에 레이어 있죠?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예.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애들을 따로 뽑아다가 옆에다 놓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기 거의 메모리가 다시 이렇게 따로 저장이 된다고요. 근데 워크스페이스 이센셜 하면 다시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나올 때는 다시 이 작업을 다 끝내고 나올 때는 딴 걸 선택해 놓고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자기가 들어와서 자기 거를 선택해서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네, 자기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얘기고요. 그리고 자기 워크스페이스 같은 거 여기 다른 메뉴들 보면요. 딜리트 워크스페이스 땡땡땡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를 지우겠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울 수, 이제 액티브 돼 있어서 그런데 딴 걸로 갔다가 자기 거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 사람이 막 지워도 사실은 그 사람 기다렸다가 왜 지웠냐고 남아있다가 그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요. 서로 뭐, 같은 계정인 걸 어떡하겠어, 여기.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인데. 자, 그리고요. 워크스페이스. 일단 워크스페이스 했습니다. 자, 이거 옮기겠습니다. 지금 뭐 레이어 밖으로 일부러 뺀 건데 다시 밑에 잠깐 넣어놓겠습니다.
레이어는 아래쪽에 좀 넣어놨어요, 다시요. 레이어가 없어졌어요? 레이어, 여기 윈도우에 보면 뷰 패널. 자기 이걸로 다시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고 무조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좀 전에 내가 진호가 알려줬잖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게 4일 건가? 이센셜로 지금 해놨죠? 다시 한번 만들어. 네, 그래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만약에 뭐가 없어졌다 나타났다 했으면, 여기 윈도우라는 데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이 레이어 체크되어 있고, 스와치스 체크되어 있고 해서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체크를 풀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요. 통째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뭔가 없어져서 안 보인다 그러면요. 이 윈도우, 이 박스 하나하나를 다 윈도우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윈도우가 이 창에 체크된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레이어 체크하고 보시면 레이어는 얘네들이 같이 지금 묶여있는 애들이 같이 나와요. 채널하고 패스까지. 되겠죠? 여기서 윈도우에서 봤다 안 보였다 여기다가 체크하시는 거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체크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까리. 자, 이제 옮겨볼까요? 옮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툴박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툴박스죠? 툴박스. 되셨죠? 예, 여기. 요게 이동이야. 이동은 뭐? V. move, V. 그래서 영문일 경우에 선택이, 그리고 요거는 마키툴은, 네, 마칭하고 있는 개미들이 마칭한다. 마키툴이에요, 마키. 그래서 MV. 예, 요렇게 우리가 영문 모드일 때 선택을 직접 가서 클릭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라쏘 툴 보니까 L 아니야? 예, L. 근데 여기 이제 뭘 선택해 놨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지난 시간에 매직 원드를 했으면 매직 원드가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드, W, 그죠? L, W, M, V. 여기 이렇게 선택이 바뀌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택인 상태에서도 항상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네, 이동 툴로 바뀝니다. 항상. 컨트롤 키를 누르면. 뭐를 하고 있든지 라쏘 있는 상태에서도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동 툴로 바뀝니다. 이거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움직여 볼까요? V. 지금 여기 테이블 있는 거를 저쪽으로 옮길 건데 어차피 크기가 틀려요. 얘가 되게 커요. 1920이나 돼요. 얘는요. 그리고 우리 스테이지는 좀 작아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래서 잘라 이동 이렇게 이동해요. 컨트롤 A 여기를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D 영역 삭제. 컨트롤 A, 컨트롤 D는 선택 영역 지우기예요. 선택 영역 안 할래. 이렇게. 컨트롤 D, 컨트롤 A, 그죠? 컨트롤 A 잘라내기. 이걸 드래그해서 당굽니다. 당궈. 이거 당길게요. 이렇게 끌려가는데 열로 갔다가 여기다가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비주얼하게 옮기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비주얼하게. 됐어요? 옮겨졌어요? 네. 그리고 얘가 되게 크거든요. 크기를 좀 줄여보려고 해요. 얘를요. 컨트롤 T. 와, 엄청 크잖아. 내가 지금 스테이지가 1024, 768밖에 안 줘가지고 얘는 1920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Alt 키 누르고 스크롤 내리시면, 아, 이렇게 얘가 이만, 이 스테이지 캔버스 바깥쪽까지 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미지가요. 네. 컨트롤 T 했어요. 제가 지금 얘요. ESC? ESC? 예. 자유 변형이에요. 컨트롤 T는요. 자유 변형. 그래서 자유 변형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T라는 걸 하시면 자유 변형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옵니다. 컨트롤 T, 자유 변형. 지금 옮긴 애입니다. 옮긴 거. 그래서 이거 줄일까요? 네. 이렇게 줄이면 막 찌그러지잖아. Shift를 누르면 정방향, 정규 사이즈. 정규 사이즈. 예, 사이드를 이렇게 움직여도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한다. 비율을 유지한다. Shift 누르고 지금 스크롤을 끝에를 찍고 드래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드래그, 드래그. 됐죠? 네, 그래서 좀 손 놓고 다시 이동시켜요. 요 끝에 요게 오게, 이렇게. 또 줄일게요. Shift, 드래그. 여기가 좀 차게, 가로, 요쪽 옆에가 좀 잘리겠네? 요렇게 채울게요, 그냥, 이렇게. 찼어요. 이쪽이 채워지고, 이쪽은 빠지게, 이만큼 빠지죠? 네. 엔터 치시면, 여기 있어요. 엔터 치고, 엔터. 확정! 사이즈 확정. 엔터. 됐죠? 지금 빈 레이어가 있다면 빈 레이어에 이거 들어가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놔뒀던 그 빈 공간이었잖아요. 얘를 붙여넣기를 하시면요. 빈 공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어있지 않았었다면 붙여넣기 하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빈 레이어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빈 레이어에 안 들어가신 분? 안 들어갔죠? 자, 그러면 선택을 또 다각도의 선택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이쪽. 아, 뭐부터 옮기냐면, 이거. 이 커피를 드시고 계신 이분의 커피를 이쪽 스테이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뭐, 이거 선택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원, 네, 원 같은 거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이제 선택할 때 제가 어떻게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원, 투를 선택하시고요. 원 선택 투를 선택하시고요. 원. 근데 지난번에 내가 여기 페더라는 거를 해놨거든요. 페더? 페더를 해놔서 페더가 안 지워져 있어요. 여러분은 지난번에 만약에 이거 지우셨다면 페더 값이 여기겠지. 기본 페더는 여기거든요. 페더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복사해서 옮기거나 잘라내거나 어쩌 가져갈 때 경계선을 약간 이렇게 흐리게 해주는 범위를 여기다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10픽셀 범위로 약간 이렇게 쓱 서서히 바뀌게끔 그렇게 잘라집니다. 페더 값이 있다는 건요. 그래서 이 페더 값은 보통 0으로 돼 있어야 돼요. 네, 0, 페더. 여기 동그란 툴이 지금 페더가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남아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가 선택돼 있었는지도 지난번에 이걸 한번 썼었기 때문에 여기가 선택돼 있어요. 이거. 빼기. abstract라고. subtract. 요거를 원본으로 다시 돌려요. 원본. 네. 그래서 보통 원본으로 해놓고 다들 보면은 원본으로 이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십니다. 자, 뭐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를 선택해 볼까요, 이제? 자, 다시 이렇게 동그라미를 긋다가 위치 이동을 그대로 멈춰라. 스페이스바. 그러면 내가 긋다가 키우다가 멈춘 상태에서 위치 이동할 수 있어요. 스페이스바요. 스페이스바. 여기 위치 와서 또 키워. 스페이스바 위치 이동. 키워. 스페이스바. 줄이고 키우고 해가지고 얘 크기 딱 맞춰보세요. 예.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물론 있죠.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잘 선택되시죠, 이거는? 원이야 뭐 간단하니까. 네, 그냥 원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지난번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라쏘로 우리가 긁을 수도 있고, 매직 원도도 있죠. 라쏘는 여러 다각형이나 아니면 자유롭게 긁거나 아니면 달라붙게 하거나. 근데 이제 달라붙게 하는 거 한번 또 써볼까요? 네, 달라붙게 하는 거. 지난번에 처음 써봤잖아. 컨트롤 D, 영역 풀고, 좀 키우세요. Alt로 스크롤 올리면 키웠다 놨다. Alt 누르고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전체 화면 차기 컨트롤 0. 원본 컨트롤 1. 이게 원본 크기. 컨트롤 0. 네, 화면 채우기. Alt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축소 확대. 네, 요런 게 아주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대했으니까 위치 이동 스페이스바 손바닥 나와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손바닥. 자, 그리고 라sso 툴 찍고 쑥 돌려볼게요. 막 돌리면 이렇게 되죠? 아무 생각 없죠? ESC.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얘가 그 경계선이 명확한 부분을 얘가 이렇게 채워줘요. 그래 놓고 만약에 지난번에 디테일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러다가 내가 잘못 갔어. 이 검은 거 있는 게 확정시킨 거거든요. 확정시켜서 얘가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딜리트를 누르시면은 돌아갈 수 있어요. 바로 직전으로. 딜리트 키, 딜리트. 네. 딜리트. 잘못 갔다 그럼 딜리트. 그러면 돼요. 그죠? 딜리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 잘못 갔잖아. 이렇게 잘못 갔으면 딜리트. 요거 빠지게 하는 게 뭐냐? 그 점을 지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된 점을 지우는 거예요. 딜리트. 지우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전부 선택을 하셔서 저쪽으로 일단 옮겨주세요. 이렇게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선택해. 이렇게 선택해서 옮기라고. 이쪽으로. 우리 스테이지로 이쪽으로 가지고 오시라고. 이렇게. 지금 아무렇게나 내가 옮겼거든요. 예쁘게 옮겨주세요. 네. 좀 이따 이어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택을 잘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선택이 있다 그러면 쉬운 선택. 그런 걸 사람은 사실 더 쉬운 걸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옮겨놓은 거는 잠깐 컨트롤 Z로 좀 다시 옮겨놔 볼게요. 아이고. 전으로 가는 거는 컨트롤 Z 하면 전으로 가지거든요. 그 전으로 가게 한번 해보세요. 제 거에서. 컨트롤 Z. 컨트롤 Shift Z 하면은 언두 리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컨트롤 Z 전으로. 컨트롤 Shift는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건 Shift 조합키예요. 컨트롤 Shift Z. 네. 컨트롤 Z. 네. 지금 저는 저 붙여놨던 거를 다시 지웠어요. 되시죠? 컨트롤 Z, 컨트롤 Shift Z. 왔다 갔다. 네. 언두 리두. 여기 있잖아. 내가 지금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컨트롤 Z, 언두 프리. 드래그, 컨트롤 Shift Z, 컨트롤 Z. 자, 다시 이쪽에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다시 저는 커피잔. 이거 선택하는데 좀 전에 이렇게 선택해서 동그라미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거 선택할 때는 이걸로 마그네틱으로 한 사람 없어요. 네, 없어요. 욕먹어요.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꼭 하십시오. 저 욕먹어요. 포토샵을 도대체 어떻게 셀렉트법을 알려주는 거냐 그래요. 그래서 쉬운 방법. 매직도 있고요. 칠하기도 있어요. 우리 칠하기 알아봤죠? 칠하기. 퀵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퀵.
퀵은 마치 그 붓으로 칠하는 것 같은 그렇게 하면서 선택하는 데가 퀵 셀렉션이에요. 매직 원더는 한 번에 찍는 거고요. 퀵 셀렉션은 거기를 지나갈 때 그 유사한 영역을, 색상 영역을 잡아야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해 볼게요. 퀵 셀렉션.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표시가 기본적으로 떠 있는데 누군가가 보통은 플러스로 계속 영역을 더하는 걸 주로 쓰거든요. 뭐 플러스로 돼 있는 걸 누가 바꿔놨으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로 보통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긁는 영역만큼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긁으면 긁은 영역이 잡혀요. 계속 더해지죠? 더해지는 거예요. 컨트롤 D. 그리고 색상 영역은요, 얼마나 크게 잡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보시면 크기가 여기 쭉 있죠? 근데 사이즈를 이걸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하면 너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이걸 크게 잡으면 넓은 영역을 잡거든요. 이게 커지면은, 이 점점 커지잖아. 이거 보세요. 이걸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면 점점 커지잖아. 그래서, 큰 색상 영역이 잡혀요. 이렇게 긁을 때 보시면. 그죠? 이렇게 잡히죠? 그죠? 근데 요거를 키웠다 줄였다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엔터키 위에 대괄호가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붙이라는 거 같은 거 할 때는 전부 대괄호, 열었다 닫았다 여는 대괄호가 작아지고 닫는 대괄호가 커져요. 붓도 이걸로 조절해요. 붓 크기, 선택 영역 크기, 지우기 크기. 모든 동그랗게 해서 칠해지는 애들은 전부 이걸로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게 모양이 이렇게 십자 표시로 나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쌤, 크기를 알 수 없어요. 십자 표시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캡슐락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캡슐락, 캡슐락. 대문자 키우는 애가 켜져 있으면 크기가 안 나와요. 캡슐락이 반드시 꺼져 있어야 돼요. 캡슐락이 꺼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괄호, 커졌다, 대괄호, 작아졌다, 대괄호, 커졌다. 그죠? 되시죠? 네, 이걸로 그 색상을 잡을 수 있는 영역을 키우는 거예요, 사이즈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ES 컨트롤 D, 이거를 이렇게 칠해서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 아주 쉽게 잡히죠? 이렇게 조금만 긁어도 잡힙니다. 그래서 칠하기로 영역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거 옮겨보겠습니다. 뭐 꼭 드래그 할 필요 없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쪽에다가. 컨트롤 V. 그러면 레이어 하나 얘가 만들어서 올라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배경, 이름, 레이어 이름 주고 있습니다. 커피잔. 배경과 커피잔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레이어 만들고 이름 주시는 겁니다. 네, 그 자유 변경은 좀 이따 하고요. 그럭저럭 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직 마구 익숙하지 않아서. 몸이 막 그냥 쑤시고 죽겠지만, 그래도, 그래. 이거야. 왜냐하면 이게 언제 유행하냐면 나중에 내가 디자이너가 아니지만 디자인이 어떻게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내가 수정을 해서 조금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이걸 못 다루잖아요? 그럼 다루시는 디자이너분한테 의뢰해야 돼요. 그럼 10,000원이라도 달라고 그래요. 커피라도 쏘라고 그래요. 그럼 하면서 언제까지 될까? 나 바쁜다. 뭐 이래야 되잖아. 내가 하는 건 열어서 포토샵 툭툭툭 해서 딱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완전히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드는 것보다 나중에 수정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지는요. 수정할 때 이 포토샵이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투자, 포토샵입니다. 네, 뽀샵. 혼자 다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줄일게요. 컨트롤 T, 컨트롤 T. 크게 줄일게요. 쉬프트 누르고 줄여.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커피 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될까? 적절한 크기로 하세요. 근데 뭐 특정 크기로 제가 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색한 거는 약간 그림자가 이 옆으로 가긴 했는데, 이, 얘 그림자가 없는 거가 좀 어색하고요. 다른 애들은 이 그림자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림자가 있는데 방향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와 함께 얘를 회전을 시키시려고 하는데 회전은 쉽게 이 모서리 쪽에 오면 회전 모드가 발동이 됩니다. 회전 모드.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회전이 된다는 소리예요. 클릭 드래그 회전되죠? 그래서 이 그림자 방향을 좀 맞추세요. 지금 여기에 가는 그림자랑 비슷하게. 그죠? 그림자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돌렸어요. 이거는 뭐 얘가 효과를 그림자 효과를 준 게 아니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엔터. 맞으면 엔터. 됐죠? 그리고 얘 어색하잖아. 잔이 있는데 바닥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 효과. 효과 줍니다. 그림자 효과 어떻게 준다고요? 여기 있는데 가서 FX 특수 효과, FX 드랍 섀도우, 드랍 섀도우 주시면 그림자 효과 들어가겠죠. 그림자 효과 넣어봅니다. 드랍 섀도우. 그리고 옵션 이제 주면 돼요. 옵션. 지금 옵션은 바로 밑에 그냥 조금 생기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빛의 방향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디스턴스도 그렇고 디스턴스를 주면 이렇게 떨어져 나간 느낌이 들죠. 이렇게 좀. 그리고 빛의 방향을 좀 틀어주시면 되겠죠. 빛의 방향. 그리고 투명도를 좀 낮출 거예요. 오파서티가 지금 40%거든요. 네.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로 합쳐지게. 우리가 이제 그 레이어와 레이어를 서로 이렇게 블렌딩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겹치게 할 때 쓰는 게 블렌딩 효과인데 블렌딩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할 거고요. 자, 여기에 섀도우를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그래서 디스턴스를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보낼 수가 있구나. 공처럼 띠용띠용띠용띠용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갖고 노는 거지. 기술자들은 이렇게 놀아요. 어디 가겠어? 놀이동산 갈까요? 자, 그리고 예, 오파서티를 좀 낮추고 빛의 방향을 좀 오파서티를 낮출게요. 옆에 있는 애들처럼 좀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하게 약간. 그리고 여기 스프레드? 스프레드는 안쪽에 있는 그거를 진한 정도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게 굉장히 짙어지죠, 스프레드는. 그 스프레드는 손대지 마시고, 사이즈는 이미지가, 조금 흐릿하게 나오게 하려면 이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구만. 뭐,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거를 하지 마시고, 좀 그림자 효과 정도는 요거 건드리는 거는 우리가 마스터링을 합시다. 여기서. 네, 요 정도. 퀄리티 바꾸는 것도 물론 있는데 요것만 일단 잘 건드리셔도 원하는 대로 조금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오파서티 손 댔고 그 다음에 빛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약간 얘가 위에서 내려오는 빛이 맞죠? 이게 광원을 얘기하거든요. 빛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앵글이요. 그래서 앵글을 이렇게 틀면 광원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광원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 옆으로 가죠, 이렇게? 네, 쟤랑 비슷하게 광원을 바꿔줍니다. 네. 잘하는구만. 내가 한 거지. 이거 봐봐. 잘, 잘하는구만? 잘 되고 있구만. 어? 잘 되고 있죠? 진짜 같네, 저기다 놓으니까. 난 여기다 놓으니까 진짜 같네. 누구 잘한 거 보면 흉내 내거든요? 흉내 내야지. 이렇게, 오케이.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이 한 번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래 놓고, 이동 툴로,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근접하게 놓으니까 더 좋, 저 어디다 놨어? 나랑, 어. 이거, 이렇게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컨트롤 꽉 차게. 네. 그러니까 옆에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파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커피잔 같은 거 저기 색깔, 요 색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색깔 바꾸는 거 뭐라 그랬죠? 색상은 휴, 마음에 안 들어. 색상 컨트롤 U. 네. 근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항상 여러분들 이 메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이미지 바꾸는 거야, 이미지. 이미지 최적화야, 어저스먼트. 어저스먼트 안에 휴 세츄레이션이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좋다. 이거, adjustment. hue saturation. 요거예요, 요거. 컨트롤 U. 컨트롤 U가 기억이 났단 말이야? hue. 마음에 안 들어, 색상, hue. 여기서 색깔 바꿔보세요. 네, hue. 요거 건들면 색상이 바뀌죠. 세츄레이션도 좀 바꾸실 수 있고, 색상이 너무 진하면. 세츄레이션 조금 낮추실 수도 있고. 또 브라이트니스는 조금 이제 손을 대셔도 되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너무 왜곡이 또 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시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왜곡이 많이 나지 않게 손을 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마음에 안 들지? 식당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약간 느리키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 네, 자기가 원하는 그 색깔로 넣어주시고. 오케이. 됐죠? 떼슈. 자, 벌써 막 합성을 우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 초이스 맞지, 이거? 이거 확대로 해서 그렇구나. 네, 원래 사이즈? 내가 아까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었나? 왜 사이즈가 늘어났지?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이쪽에 있는 거 좀 가져와 볼까요? 이제 다른 애들도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쪽에 나뭇잎 꽂아진 애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나무집 꽂아진 애, 예. 나뭇잎이 없는 요 배경만 갖다 쓰고 싶어요, 저는요. 나뭇잎 없는 거. 예, 나뭇잎 없는 거. 그러면 얘 지워야 되잖아, 얘. 얘 지워야 되죠. 얘를 일단 그냥 가져올까? 일단 얘 가져와 볼까요? 얘를 이쪽 본 스테이지, 내 거에다 가져오세요. 내 거로 끌어. 나뭇잎. 컨트롤 A. 이동시킵니다. 컨트롤 CV 하셔도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위치를 일단 조금만 줄일게요. 시프트, 줄여. 엔터. 일단 줄였어요. 컨트롤 0. 제가 이렇게 단축키 팍 치는 거는요. 컨트롤 0. 화면에 꽉 채워. 그리고 가끔 실수로 탭키 누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화면 이렇게 작업하다가. 그리고 쌤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저 망했어요. 탭키예요. 탭. 다 사라지게 하기, 다 보이게, 메뉴 다 보이게 하기,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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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그냥 평소에 쓰셔야지 자기가 당황을 안 해.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이미지만 크게 놓고 뭔가 작업하고 싶을 때는 탭키를 누르시면 다 사라집니다. 탭. 다 물러라.
다 들어와요. 네, 그리고요, 혹시 어떤 애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윈도우의 모든 관리 포인트가 여기에 보이는 패널들이 다 있고요. 아까 툴박스 얘기하셨었잖아. 툴박스. 여기 툴박스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따로 선을 그어서 중요한 애들이니까 옵션하고 툴이 따로 있거든요. 이 툴스가 체크가 빠지면 없어져요. 그래서 툴박스를 잃어버렸다 생각하시면 여기 윈도우는 그냥 창이 아니라 여기 화면에 나오는 모든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중에 툴박스가 빠졌구나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네, 탭키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뭔가 없어졌으면 윈도우에 가서 찾아라.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잘 찾아서 볼 수 있으면 돼. 그럼 나중에 교과서가 따로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있으니까. 자, 이래 놓고 지금 복사해서 붙였더니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네, 요거는 바닷가라고 미리 써놓고 할까? 바닷가, 바닷가라고 썼어요. 지금 이 바닷가는요, 제가 이 신문 있는 데다 넣으려고 그래요. 여기다가요. 이쪽에다가 제가 넣어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얘가 나뭇잎이 걸려요. 나뭇잎을 안 보이게 하고. 나무. 그럼 이거 잘 따가지고 이렇게 파내면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러면. 그럼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파내면 안 되고, 여기를 이 주변하고 맞춰서 그냥 적당히 얘가 좀 여기를 그냥 모래 있고 이렇게 쭉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주변을 인식해서 여기를 요렇게 적당히 채워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대상을 동그랗게 물론 잡으셔도 되고, 뭐, 네모로 잡아도 되겠는데, 동그라미로 이렇게 잡아볼까? 요, 있는 영역을? 여기 약간 그림자도 살짝 있지, 여기? 이렇게. 여기를 영역을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뭐, 빼다 같은 거 없고, 아까 그 깨끗한 상태, 상단에. 깨끗한 상태라는 건 그냥 바로 선택하는 놈, 페더도 0, 안티 엘리어싱이 뭐,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그냥 그대로, 요 상태. 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영역 안에서 오른쪽 버튼. 여기 보면 보통 채우기 또는 테두리 주기 이 영역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택 영역 트랜스폼이라는 것도 메뉴가 나와요. 지금 내가 선택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디셀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쪽 메뉴에서 나오는 요것들은 지금 선택 영역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전부. 그죠? 셀렉트 인버스도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축키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인버스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패더도 여기서 줄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런 메뉴 없었거든요. 근데 자꾸 단축키를 꼭 외워야 되든가 위에 메뉴 가서 선택해야 되든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토샵이 버전업을 하면서 이 컨텍스트 메뉴가 다시 더 발전이 됐어요. 오른쪽 버튼 여기서 패더는 주변 투명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만드는 그거예요. 여러 가지가 쭉 있죠? 셀렉트 앤 마스크도 있고 우리 이거 아직 안 했어요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컨텐트 어웨어 필 주변을 인식해서 채우게 해주는 컨텐트 어웨어 필이라는 게 있네요. 컨텐트 어웨어 필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나뭇잎 없애면서 주변을 적절하게 채워주는. 네, 뭐 완벽하지는 않은데 지금 뭐 선택 영역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잡아가지고 네, 그렇게 완벽하게 딱 되진 않았어요. 아니면은 영역을 조금 더 섬세하게 잡으면 될까?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주변 없애져서 우리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삭제가 없어지면서 주변을 채워주잖아요. 네. 하긴 했는데 컨트롤 Z, 컨트롤 D 영역 다시 풀고 그러면 얘만 영역 잡아볼까? 여러 가지를 지금 해보는 거야. 한 번에 뭐 딱, 착 나오고 착 그게 아니고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만 잡고 싶어. 마슬봉, 마슬봉으로 해도 되겠고, 긁어도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놈이 몇 년도 버전부터 등장했어요. CC 뭐 2100 버전부터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택하는 거 보실까요? 여기 마술봉도 있고, 한 번에 찍어서 짠. 그리고 퀵 셀렉션 7하는 거 좀 전에 해봤죠? 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뭔지 이제 저희가 하나씩 마스터링 해 나가는 거예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오브젝트 셀렉션 툴. 그러면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애들을 얘가 선택을 해. 보시면. 자,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널찍하게 얘가 있는 데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손을 놓으면 얘가 알아서 그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애를 이렇게 잡아요. 하나씩 딴 거랑 똑같죠. 네, 근데 조금 저랑 좀 다르게 잡히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위에 이게 Enhance Edge 끝쪽을 조금 더 향상시켜서 조금 더 정교하게 잡는 Enhance Edge라는 게 체크되어 있거든요. 네, Object Subtract 이런 체크가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게 체크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다르게 잡힐 수 있어요. 다시 클릭하거나 컨트롤 D 이렇게 영역 있는데 잡고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근데 잘 잡네. 이러나 저러나 잘 잡네. 잘 잡히는데? 네. 이 상태에서 잘 잡히세요? 네. 그리고 레이어가 잘 선택돼 있으셔야 돼요. 혹시 다른 레이어가 선택돼 있으면은 얘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런 애가 선택돼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고요. 오른쪽 버튼. 어떻게 되지? 컨텐트 어요. fail. 근데 너무 또그 붙여서 정교하게 잡으니까 여기가 나뭇잎인데 약간 사과 모양 같은 게 나와요. 한번 오케이 해서 적용해 보면 컨트롤 D. 오, 내가 있었다. 뭐 이런 거죠. 나뭇잎 내가 있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붙어 있는 컨트롤 Z 했어요 지금 ZZ. 너무 붙어 있는 영역을 잡으면 또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더 셀렉션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선택 메뉴에서 보시면 항상 볼 수 있어요. 이거 선택된 거 다시 한번 하세요. 여기가 지금 뭘로 했다고? 지금 이거 자체가 선택이 안 되시면 안 돼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포토샵 기능이 향상돼서 오브젝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예컨대 오브젝트를 잡는 거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요. 파일 하나만 더 열어볼까요? 컨트롤 O. 아빠와 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해변에서. 이걸 보시면 이해가 잘 돼요. 이 해변 잡는 걸 보세요. 해변. 여기서 오브젝트 선택하는 걸로 해서 아빠와 딸에서 아빠하고 딸하고 적당히 딸 미안하지만 딸을 막 이렇게 다 선택 안 했어요? 아빠만 선택해요. 이거요. 오브젝트라는 거는 이게 한 덩어리인 거를 얘가 감지하는 거예요. 이 아빠까지가 한 덩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빠 딸 다 잡으면 어떻게 돼? 큰 덩어리를 기준해요, 먼저. 큰 덩어리. 자, 아빠 덩어리가 크잖아. 그러면 딸만 잡고 싶은데 그러면 딸만 이렇게 잡으면 딸만 다 잡잖아.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영역 합치기 같은 거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이 덩어리 저 덩어리 잡으시면 아빠하고 딸이 다 잡혔죠. 이러고 나니까. 플러스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선택하느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발달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여기 선택이 조금 더 정교하게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enhance 엣지 컨트롤 D 영역 풀고 네, 그러면 좀 더 정교하게 잡아줘요, 얘가요. 아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보면은 비슷하게 가져가 주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조금 더 정교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또 있어. 네.
이 정도만 써도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선택 영역 한 다음에 마스크 하는 게 있거든요. 셀렉트 마스크. 이런 건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셀렉트 마스크에서 더 정교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제가 이제 요 오브젝트만 선택하는 거를 특성을 보여드리려고 해변을 좀 본 거고요. 이걸 가지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이거 닫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선택이 됐었다.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저거 하려고 그랬죠? 얘 다시 한번 선택해 보시고, 얘가 너무 영역에 붙어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약간 바깥쪽으로 선택 영역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택하고 싶으면, 항상 이미지에 가서 찾고요. 선택 영역은 셀렉트에 가서 찾는 거예요. 네. 이게 교과서야. 이미지니 이미지에 가라. 네가 지금 선택 영역 잡았니? 그러면 선택 셀렉트로 가라. 그래서 여기 보면 디셀렉트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수정이란 거 있어요. 수정, 선택 영역 수정, 모디파이. 여기에 보면 아까 패더 효과 따로 주는 애는 많이 주기 때문에 Shift F6, Shift F6라는 단축키로 패더 주는 것도 따로 있네요. 단축키가 있는 거는 많이 쓰는 애들. 이 중에 보면 부드럽게 하는 거, 익스펜드 걷어주는 거, 부드럽게 하는 거, 익스펜드 하는 거, 컨트랙트 줄이는 거, 익스펜드가 확장이거든요. 여기 선택 영역 수정 안에 확장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얘가 얼마나 확장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익스펜드 이렇게 한 10픽셀 할까? 10픽셀 확장. 그래서 오케이 하면 기존의 영역이 10픽셀 범위만큼 확장이 돼요. 이렇게 확장되죠? 줄일 수도 있어요. 네. 늘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경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해놓고, 오브젝트 선택해놓고,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약간 확장시켰어요? 된 거죠?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거 누르시면 Contact Aware Field. 네, 그러면 뭐, 여기 이제 옵션에 보면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여기에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여기 컬러 어댑테이션 해서 지금 디폴트 값에서 더 높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본 화면에서 우리가 해볼 수는 있는데 네 여기 뭐 very high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적으로 선택되는 게 좀 달라지긴 하네요 보이는 게 레졸루션 어댑션 여기서도 low, medium, high, full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그런 거는 이제 기본 상태로 그냥 놓을게요. 네. 상태에서 오케이 해보시면 컨트롤 D. 그리고 얘는 아웃포커싱 된 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도 아웃포커싱 저기도 아웃포커싱 있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라지게 한다. 어, 됐지? 네.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 확장시키는 거. 그냥 어차피 다 다시 반복하실지 좋으니까. 자, 확장시키는 거 다시 해보겠습니다. 확장. 영역을 잡는다. 1번. 영역을 잡는다. 영역을 잡는다. 왜 이래? 잠깐만. 영역을 잡는다. 잡았어요. 그 다음에 확장시키고 싶어. 그러면 셀렉트의 선택 영역에 모디파이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이니까 셀렉트, 모디파이 안에 보도 주는 것도 있어요. 테두리 주는 것도 있고, 스무스, 더 부드럽게 처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expand, contract, feather 이렇게 있습니다. contract는 줄이는 거예요. expand가 확장. 그래서 얼마나 확장할래? 근데 아까 내가 10픽셀 준 적이 있으니까 얘가 메모리상에 10픽셀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확장돼요. 그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여기 지금 요 부분에 나오게 하고 싶거든요. 얘를요. 네. 요 부분에. 물론 요거 이제 컨트롤 T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저기다 갖다 놓고 줄여도 되죠. 이렇게. 쉬프트 줄여. 각도만 약간. 근데 저는요, 지금 이걸 줄여봤는데 비율이 안 맞잖아. 비율이 안 맞죠? 비율이 안 맞죠? 그래서 여기 크기에 딱 맞는 사각형에만 저 이미지가 꽉 차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거 찌그러트리면 되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난 찌그러트리고 싶지 않아. 이 본 이미지를 이렇게 하면 왜곡이 된 거거든요? 안 찌그러트리고 싶어. ESC.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때 여기에 요 영역에만 보이게 하고 싶으면 지금 마스킹을 안 했을 때는 구멍을 뚫는 방법이 있어요. 천공기법. 구멍을 뚫고 밑에 레이어에다가 얘를 갖다 놓고 여기 보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구멍을 뚫는 거야. 지금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구멍 좀 뚫어볼게요. 구멍 뚫었어. 그래놓고 이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요. 배경이 이제 얘보다 위로 올라오는 거지. 컨트롤 D.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보이잖아. 구멍 뚫린 데 보이잖아요, 얘가. 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 물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저기 나오게 하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여기 레이어 간의 일정 부분에만 보이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이게 하려면 여기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만 보이라고 하는 마스킹 기법이 있어요. 마스킹 기법. 그냥 마스킹은 어차피 제가 할 건데, 여기서 마스킹을 한번 해볼게요. 됐다. 구멍 뚫는 거는 전 취소해요, 취소. 네. 저만 해봤어요. 자, 요 부분에다가 제가 사각형을 갖다 놓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갖다 놓을까요? 자, 사각형 영역을 선택해주고요. 사각형 영역, 여기, 비즈니스라고 있는데, 그냥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쭉 그어요. 그냥 대충 그어요. 대충 사각형 하나 그어서. 그리고 얘를 움직이고 싶어. 그렇다고 컨트롤 T 하냐? 컨트롤 T냐? 아니에요. 얘는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영역을 트랜스폼 하는 애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세요. 여기 오버 있어요. 프리 트랜스폼, 트랜스폼 셀렉션, 트랜스폼 셀렉션. 영역을 트랜스폼 시키는 돼요. 네, 이게 있어요. 이걸 하면은 사방에 선택 영역 자체가 마치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트랜스폼 한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돌릴 수도 있고,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맞춰보세요. 사이즈. 여기에다가. 그리고 조금 더 나가도 되겠죠? 바깥으로? 이렇게. 이 영역 움직이는 거 한번 해보세요. 예. 영역 움직여서 적당히 내가 원하는 데 왔다 그러면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럼 저 영역이 지금 된 거예요. 예. 저기다가 색깔을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근데 정경색, 후경색, 정경색, 배경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거 집어넣는 단축키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색깔을 넣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 그 영역을 지우는, 그죠? 뭐가 있었으면 안 보이게 지우는 거죠? 가리는 거죠? 그래서 딜리트 키를 컨비네이션 하는데 앞에 있는 거는 컨트롤 알트 중에 A, B, C, D 뭐가 앞에 와요? 컨트롤 키, 알트 키 중에 하나거든요? 알트 딜리트가 정경, 그지? 컨트롤 딜리트가 A, C잖아, C. 뒤에 오는 거.
그래서 컨트롤 딜트가 흰색. 그래서 여기 보시면 Alt 딜리트 하면 색깔이 그 부분에 툭 하고 들어가죠. 근데 지금 레이어를 안 만들고 넣어가지고 지금 바닷가에 있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Z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레이어가 없이 바닷가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레이어를 만드세요. 플러스. 레이어. 네. 신문 화면. 신문 영역이라고 할게요. 신문 영역. 신문 영역. 신문 영역에다가 검정색을 딱 넣을게요. 컨트롤 Alt 딜리트. 색깔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Alt 딜리트. 그럼 검정색 들어가죠. 검정색 흰색으로 돼 있을 때 검정색인데 만약에 다른 색이 여기 칠해져 있었다면 그 색 들어가요. Alt 누르고 딜리트 키. 들어가죠?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영영 계속 잡혀 있죠. 그리고 이거 엔터 한번 쳤죠. 그리고 정경색이 저 색깔 지금 자기는 저 색깔이 들어간 거야. Alt 딜리트 들어가죠. 이해고요. 여기 이제 흰색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색을 내가 눈에 띄게 좀 딴 색 넣어볼게요. 빨간색. 그러면 배경에 빨간색 넣거든요. 컨트롤 딜리트 빨간색. 알트 딜리트 검정색. 이렇게 들어간다고. 정경색, 배경색. 그런데 여기에서 나 정경색, 배경색 단축키 안 외웠고 앞으로도 외울 생각이 없어요, 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오른쪽 버튼. 무조건 오른쪽 버튼 help me예요. help me, fill, 채우기, fill, 채우기. 그러면 채우기 대화창이 뜹니다. 그래서 아까 컨텐트 어웨어도 사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컬러를 여기서 아예 이렇게 찍어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채우기를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채워주세요. feel. 네. 요 방법을 다 알아주시면 돼요. 음, 지금 핸드폰만 전화를 했거든요. 자, 왜 이러고 그렇죠. 네. 네, 네. 핸드폰 없어요. 이건 좀 영어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바로 세로가 무조건 한쪽만 움직여도 같이 있어. 바로 세로 비율이 움직이고 이게 없어야 한쪽만 내가 쓸수 있어. 이런 것도 하고 있을 수 있는 다른 것을 근데 여기는 그건 아까 확장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다운로드 그 다운로드 계산하기 힘들어. 한 애가 우리를 500을 쳐 이길 수 있어. 여러분들 식사 시간이거든요. 이따가 이어서 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짱입니다. 여기까지만. 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고생을 수고하셨습니다. 네.